네, 안녕하세요. 2020년 4월 2일 목요일자 브라이언의 글로벌 이슈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순서도 역시 세계 주요 지수 그리고 아시아 증시 살펴보고 경제 캘린더 일정 살펴본 다음에 해외 주요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세계 주요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세계 주요 지수 살펴보시면, 코스피, 한국 지수 먼저 살펴볼게요. 코스피 지수 2.34%, 반등해서 1724.86포인트, 코스닥도 2.87% 올라서 567.7포인트로 네, 마감했습니다. 그럼 미국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어제 하락장이 나타났었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4.4%대로 하락을 했네요. 다우존스는 그래서 2943.51포인트, S&P 500은 2470.5포인트, 그리고 나스닥 종합지수가 7360.58포인트로 미국장 네, 마무리했었습니다. 그리고 유럽 증시는 대체적인 상승장이 나타나고는 있네요. 네. 대체적인 상승장이 나타나고 있지만 포르투갈 그리고 스웨덴 그리고 폴란드는 조금 하락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아시아 증시도 살펴볼게요. 아시아 증시 한번 살펴보면은 네, 니케이는 좀 밀렸습니다. 1.37% 밀려서 17,818.72포인트로 네, 마감했고요. 항생과 상하이는 네, 반등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항생은 0.5%대 반등을 해서 23,196.5포인트, 그리고 상하이 종합지수는 1.6%대 반등을 해서 이제 약 1.7%죠. 반등해서 2780.64포인트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호주 S&P는 2% 정도 네, 하락 밀려서 5154.3포인트로 마감했고요. 인도는 현재 장 개장 중이고 4.8% 정도 4.08% 정도 하락해서 28,265.31포인트로 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오늘 경제 캘린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역시 필터는 우선 3호로 해놓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3호를 했을 때 주요 일정으로는 미국의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 예정에 있고 영국의 건설 구매 관리자 지수 발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는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꽤 많이 예측치보다 많아져서 경제적인 영향력을 과시했었는데요.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력이 과시되었었는데 이번에는 또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해외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 살펴보면은 전 세계 감염자가 이제 100만 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1위 국가가 미국인데요. 21만 3,372명 정도 감염이 나타났고, 이탈리아보다 거의 두 배가 많네요. 이탈리아는 11만 명 정도, 스페인도 10만 명, 그 다음이 중국, 독일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싱가포르에서 네 번째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LA에서는 시장이 시민들에게 마스크 착용 당부가 보도가 되었고요. 애플이 또 이제 천만 장 정도의 마스크를 의료진한테 기부한 데 이어서 N95 등급의 마스크를 뉴욕시에 200만 개 정도 기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백악관 고문께서 이제 코로나19 사태 해결의 궁극적인 열쇠는 결국 백신, 이런 치료제가 될 것이라고 네, 말을 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임상 시험이 여러 기업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시중 공급 또는 신중 판매가 이제 12개월에서 18개월 뒤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월마트한테 이제 의사 가운을 대량으로 요청을 해서 어, 주문을 요청한 상태고요. 그리고 그 완성되는 즉시 병원으로 전달해서 시간 낭비를 최소화하라. 그러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역시 증시에 관한 기사인데요. 2, 4분기도 혼돈, 오스트레일리아 증시는 2% 이상 하락. 이건 오전 거래 내역이 오전 증시가 네, 기사화된 건데요. 역시 2, 4분기가 시작되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장이 여전히 변동성이 많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에 관련된 기사였고 2, 4분기 시작과 동시에 미국 선물은 또다시 반등을 하는 모습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미 정보 공동체에서 중국의 코로나 발표는 축소된 발표라고 네, 그렇게 이런 기사가 보도가 되었는데요. 중국의 그 감염자가 과도하게 낮은 점, 그리고 중국의 통계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바뀐 점 등등을 근거로 중국의 이제 그 감염자 규모가 감염자 또는 사망자가 축소 발표했다는 그런 사실을 전한 것이 이런 소식을 들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또한 그 중국의 축소 발표에 대해서는 자신이 이제 중국 측 공무원 관계자 또는 뭐 지도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알지 못한다라는 이런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네, 그럼 다음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는 이제 원유 폭락, 유가 급락 혹은 폭락이죠. 폭락으로 인해서 이제 미국 셰일 오일 기업 중에서 최초로 파산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유가 하락이 아직까지는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러시아에서는 공급이 지금 과잉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추가 뭐 이렇게 생산은 안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유가가 소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은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유가가 굉장히 많이 폭락되어 있는 상태고, 이제 미국 셰일 오일 기업들 또는 정유 회사들이 조금 게다가 심지어 코로나19 사태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겹쳐가지고, 어, 유, 원유에 대한 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런 정유회사, 셰일오일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첫 번째 이 파산 사례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연쇄 도산의 시초가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유가 전쟁에 대해서 설명하는 5개 차트를 살펴보고 오늘 브리핑 일정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원유 공급, 원유 생산, 공급 조정에 관한 차트인데요. 계속 조정이 되어서 네,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조금 이제 감소 추세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네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원유 수요입니다. 원유 수요가 역시 또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이 2020년을 좀 더 단기적으로 확대해서 본다면 더욱 급감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으로는 네, 바로 나왔네요. 2020년 유가 어, 조금 하락하는 모습 나타나다가 네, 이때가 이제 OPEC와 오펙과 러시아의 합의가 결렬된 그 사건 이후로 유가는 지속적으로 네,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20선을 뚫을 수도 있겠습니다. 계속 하락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그 다음 차트는 전 세계의 유가 시장이 좀 감소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네요. 이 급감 사례는 이게 네, 사우디 아람코 공격 사건 때문에 급감했던 것 같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급감했었던 적이 있었고, 제목을 보아하니 이제 전 세계의 원유 시장이 조금 이제 감소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생산 그래프인데요. 네, 2020년까지 증산을 하겠다고 말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증산을 하겠다는 일정의 발표 역시 그 공급 과잉의 그런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5개의 차트로 현재 유가와 원유 상황 살펴봤고요. 이상으로 2020년 4월 2일 목요일자 글로벌 이슈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